야, 그래서 네 학교 그게 GPA잖아. 그러면 GPA는 어떤 거 같아? 네 생각에. GPA가 어떠냐고? 어, 좋은 매트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냥 0점에서 빵점에서 100점을 하면 더 쉬운데 굳이 0점에서 4.0을 하니까. 응, 응. 그러니까 학교 GPA가 그 너희 그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GPA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대학 입시로 따지면 당연히 뭐 순전히 대학 랭킹으로 따지자고 어, 보면은 어. 학교에서 GPA 잘 받는 그룹의 애들이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지. 그러니까 그 여기 우리가 네 가지 GPA하고 SAT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있다고 쳐. 그러면 GPA가 가장 중요한 거지. 네 생각에는. 네 느낌이 어때? 근데 이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네 가지를 음, 둘이 1, 2, 3, 4 이렇게 맞출 게 아니라 음. 그냥 모든 인디비주얼이 크라이테리아가 그냥 다 같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이거 나는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근데 제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어, 하나라도 빠뜨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일단 엑스트라가 좀 처질 수도 있고 에세이가 좀 처질 수도 있지만 GPA하고 SAT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아예 그 좋은 대학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중의 퍼센티지 붙일 수는 어, 있는데 어, 전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어, 왜냐면 어차피 admissions officer 볼 때 음, 엑스트라 컬러가 좋고 에세이를 잘 써도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은 음, 안 들어갈 거고 음, 성적이 뭐 퍼펙트해도 엑스트라 컬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들어갈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게 어느 게 완전히 빠지면 빵이면 곤란하지만 그걸 보통 변별력, 디퍼런시에이션 팩터라고 얘기를 하거든. 변별력. 근데 엑스트라나 이런 거는 뭐 다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어딨냐. 다 뭔가는 하지.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 중요해도. 음. 그런데 GPA나 SAT는 명확하게 딱 그 레벨 차이가 확 나잖아. 그 수치상으로. 그렇긴 한데 어, differentiation factor가 이 네 가지 중 하나인 게 아니라 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하는 게 differentiation인 거지. 하버드에 그 어퍼를 넣으면은 모든 어, 애들 GPA가 4.0일 거야. 어, 어, 모든 애들 GPA가 1550 이상일 거고. 어, 어, 그리고 에세이는 많이 분별력이 있겠지만 음, GPA나 SAT 같은 거 다 어차피 상향 평준화된 건데 음. differentiation factor가 이 GPA, SAT나 extracurricular XA 중에 하나가 더 뛰어나가지고 differentiation 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면 뭐 에세이를 extracurricular랑 얼마나 잘 엮었냐 이런 거를 해서 differentiation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GPA는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는 그냥 시험 잘 봐야지.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르지 않을까? 나는 교과서 많이 보고 어,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고 그럼 GPA가 안 좋은 애는 이유는 뭐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성적 안 좋은 애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많이 있겠지. 뭐 부모들이 별로 상관을 안 쓰거나 학원에 안 가거나 어, 그냥 학원 모티베이션이 없거나 아니 GPA는 학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냥 한국의 성적이랑 비슷하지. 뭐 부모가 아무런 상관을 안 쓰다는 거야. 어, 어, 뭐 동양인이라면 모든 부모가 성적을 이렇게 많이 중요시하겠지만 다른 애들은 안 그럴 거고 음. 그 비슷한 거지. SAT도 어떤 애들 동격정 때문에 많이 안 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GPA는 뭐 얘기할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음. 하여튼 GPA가 내가 보기에는 GPA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단은. 왜냐하면 엑스트라는 이 자꾸 변별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엑스트라는 누구나 다 해 안 하는 놈은 없어. 그건 네가 IRS를 아니 이건 IRS인가 이것도 IRS를 하든 네가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엑스트라가 좋아? 아니면 얘는 엑스트라가 너무 개판이야. 이렇게 이제 그걸 변별력이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크라이테리언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GPA는 어떤 애는 4.0이고 어떤 2.0이잖아. 그 차이가 크잖아.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모든 하버드 지원하면 애들 4.0일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변별력이 전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 대학에 GPA 는. 하버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비를 가거든 안 하냐면 주립대학의 아이비 주립대학들을 가고 싶다고 해도 일단 다 엑스트라가 저거 이것이 첫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네 GPA가 되겠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방금 말했듯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GPA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가고 싶으면은 뭐 GPA 상관 별로 없지. 자 그러면 사실은 SAT에 대해서 할 얘기 훨씬 많지. 그 SAT는 너가 딱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거 같아? SAT는 야 SAT는 이런 거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 느낌이. 그리고 네가 이거를 몇 년 후에 네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네가 fresh from SAT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가 갖고 있는 SAT에 대한 의견, SAT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 아이디어가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SAT에 대한 생각이. 뻔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SAT에 왈가왈부 해가지고 이기소침하거나 뭐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지 자기 스코어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SAT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뻔한- 우리가 비디오를 지금 찍는 이유도 어. 물론 이걸 남겨가지고 너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너희 기록으로 남기는 거지만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너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며. 그래 나 이미 돈 많이 주고 있잖아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걸 찍어가지고 이걸 봄으로 해서 하는 사람 봄으로 해가지고 어떤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너가 좋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SAT 가기 전에 그럼 아빠 질문을 잘 해야 될 게 도움이 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로드맵을 짜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right question을 asking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근데 그거 너무 이렇게 브라드하게 먼저 시작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 알겠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오로지 학과 공부, SAT, 엑스트라 어떻게 해야 되지?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되지? 서머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다고. 그래. 답답한 게. 그러니까 너가 SAT를 너가 느낀 SAT가 뭐냐 이거지. SAT는 일단 학원 끊을 필요 없고 우리가 느꼈듯이 그러니까 그거 토론을 해보자. 학원 끊을 필요가 없고. 학원 끊을 필요가 없고 뭐 SAT는 너무나 모든 애들이 치는 거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리소스가 온라인에 퍼져 있는 게 SAT 공부법이거든. 칸 아카데미라든지 칼리지 보드라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직접 문제를 푸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지 점수 잘 받으려면 집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그냥 뭐 한국에서는 오답 노트라 그러지. 그냥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보고. 그리고 학원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미 친 애들이나 학교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그래도 이제 옆에서 막 뭐라 해주면은 잘 아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일단 수학 같은 거는 뭐 SAT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은 칸 아카데미라는 아주 좋은 리소스가 있지. 공짜고 그냥 모든 교과 과정을 다 이렇게 해치워주는 온라인으로. 무슨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 뭐 다들 알 거야. 알겠지 사람들. 그것만 하면은 SAT 마스는 한국 중딩 이제 수학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다 아카데미 방식이 뭐야? 근데 거기가 내가 나하고 걔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지. 근데 이제 문제하고 모르겠으면 풀이 정도 주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있고 그 풀이도 비디오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써 있는 거야? 비디오지. 비디오와 텍스트. 비디오로 누가 강의를 하는 게 있어? SAT 수학은 그 정도로 쉽게 커버가 돼. 그냥 수학은 어느 정도 레슨을 다 하고 연습하면은 그렇지, 100점 맞을 수 SAT 는. 있어. 근데 이거 리딩 앤 라이팅이 제일 중요한데 라이팅 섹션은 학교에서 문법만 잘 배우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리딩은 이제 중요한 게 리딩은 SAT가 풀이 이렇게 오답 노트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좀 전혀 설명을 안 해주거든. 이 뭐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래서 SAT 리딩이 제일 누가 옆에서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그래도 학원 끊을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깨서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틀렸지? 내 생각은 이게 이 A가 맞는데 왜 college board에 C가 맞다고 해?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보면은 좀 더 쉬워지겠지. 근데 왜 리딩에는 그러면은 그 저기 설명이 안 나올까? 설명이 있는데 그냥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지.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세하지 않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야. 이게 답이어야 되는 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요것도 막 답인 거고 요것도 답인 거 같은데 이걸 굳이 답으로 해야 될 때는 러프하게 한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설명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지. A is an answer because blah blah blah. B, C, D is not because it is inappropriate in this context. 하나만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딩은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래도 뭐 돈 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긴 하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repetition이 키지.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안 불안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C2를 갔다 이거야. 그럼 너가 보기에 하장 그 C2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하장 쓰잘데기 없다는 거잖아. 네 생각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쓰잘데기 없지. 근데 뭐 당연히 그런 뭐 강제적인 요소를 돈 내고 하는 거라면 그건 말이 되지만 뭐 아이가 직접 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지. SAT 학원이 전혀 필요가 없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전혀라는 게 정말로 콘텐츠적으로는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충분히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는 정도다. 그 SAT라는 게. 그냥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근데 당연히. 근데 그 노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 그런데 가면? 나는 오히려 효과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가면은 C2가 안 좋았던 게 2시간이잖아. 2시간인데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정도 될 거야. 그리고 1시간만 이제 풀이하는 거지. 근데 나는 과외할 때는 그 대부분 다 숙제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답만 같이 하잖아. 왜냐면 선생님이 그냥 거기서 앉아서 다 하는데 문제 풀기 기다리면은 좀 돈 낭비니까. 그런 거를 C2 같은 데는 그런 거를 이제 캐피털라이즈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잘 안 가르치면서. 원래는 너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집에서 해와. 그리고 나하고 여기서 학원에서 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좀 효과적이겠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파고들면은 선생님이랑 그러면 쉬워지겠지.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C2 같은 데가 그냥 보내는 의미는 애들이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니까 거기 가서라도 해라 이런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거지. 근데 모티베이션 찾기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다는 어떤 정도 이렇게 프레셔가 있으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많아. 레딧 들어봤어? 레딧? 많이 들어봤지. 네가 맨날 나한테 얘기한 게 레딧 아니야? 레딧? 아니 내가 무슨 레딧 얘기 뭐? 레딧 뭐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난 얘기한 적 없고 레딧은 웹사이트에 Applying to College라는 subreddit이거든.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인 건데 여기에 대학 관련 모든 정보가 올라와죠. 뭐 이 대학은 어떻고 이 대학은 어떻고 이 대학 이번 년 웨이트리스트는 이만큼이고 작년에는 어땠고 뭐 그 퍼센티지가 어떤지 이번 애들 확률이 어떤지 그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뭐 SAT prep 같은 건 커뮤니티도 있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매주 시험을 하나 가지고 하나씩 올린다든가 그 프로그레스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모티베이션을 찾는 게 굳이 학원에 가는 것보다 더 재밌고 cost effective한 거지. 그거 스스로 하는 놈들한테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하는 놈이 꽤 많다고 SAT. 아니 많이 있지. 많이 있지만 그걸 안 하니까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SAT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대학 입시 시험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 하는 스타일로 보내는데 그러냐 그
누나 여기 저 발레 학원에 걔들은 네가 알기로 걔들 SAT 학원 별로 안 다녔냐?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너 말대로 하면 그런 애들 수준 되면 굳이 SAT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가뜩이나 엑스트라 하느라고 바쁜 애들이. 그렇지. 그럼 너가 아는 애들 중에 SAT 다닌 애들 있어? 저 앤드류 말고?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한슨 다녔나? 한슨 안 다녔지. 한슨 안 다녔어? 한슨 돈을 항상 궁핍하다 하니까. 아 한슨 안 다니고 앤드류는 다니고. 근데 한슨은 앤드류는 원래 그 공부를 중요시하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런 애들 중에 그 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냥 반반인 것 같은데 나는 너희 학교 애들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반반인 것 같다고. 다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보면 그 너희 뭐 C2가 원래 아시안 계통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대부분 애들이 인도 애들 아니면 저 차이나 좀 차이니스 좀 있었던 거고 코리안하고 그거잖아. 그럼 백인 애들은 아예 안 다니는 거야 SAT 학원은? 안 다니겠지. 거의 안 다니나 걔들은? 나는 잘 모르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너 한국에서 SAT 학원 다녔잖아. 그건 진짜 낭비였지. 네 그렇지. 생각에. 거기는 SAT보다 더 못 가르치던데. 어 가르침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 그냥 애들 모아놓고 그냥 SAT 문제 풀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한국에서 SAT 학원을 다니는데 동의를 했냐면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얘들은 그냥 입시에 완전 특화된 거 아니야. 그 SAT에. 그러니까 훨씬 테크니컬하게 훨씬 더 여기 있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런 학원들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걔들 딴 거 없지. 오로지 문제 풀이를 잘하게 만드는 특화된 기술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 거 아니었어. 막 온라인에 막 일타 강사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뭐 이를테면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었어. 쪽집게 팍팍 찍어주는 애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학교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가르치던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그 후에 바로 깨달았지만 너 같은 애들 있잖아 다. 그냥 저기 미국에서 좀 대학 다니다가 와가지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애들이 많다며. 방학 중에 와가지고 알바 뛰고서 돈 벌어가는 놈들이 대학원 다니거나 뭐 대학교 다니거나. 너희 학원 너가 받은 선생들도 그런 애들이었나? 글쎄. 그러면은 SAT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하면 된다 그냥. 정 공부 못하면은 그 학원을 가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SAT는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자기가 잘 플랜을 잘 짜면. 넌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 배우고 와가지고 오히려 줄었잖아 성적이. 그치. 한 번도 그냥 줄어가지고 그냥 그래 됐다 하고 때려쳤잖아. 그만친 거지. 그게 이유는 뭔 거 같아? 왜 성적이 그냥 뭐 그런 건가? 그냥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건가 그냥? 항상 문제 디피컬티도 다르고 커브도 다르고 그러니까 10포인트면은 이미 꽤 컨시스턴트한 거야. 근데 10점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왜냐면은 오히려 official college보드 웹사이트에 1550점이 맞으면은 your estimated range is between 1510 and 1590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점수를 맞으면 너는 한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네라고 주는. 오차범위지. 오차범위가. 그 아래 위로 40점씩 그냥 준 거네 그건. 그렇지. 특별히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아래 위로 40점씩 범위야.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확률 95% 이상이야. 네가 앞으로 계속 쳐도 이 범위 내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그거 결국은. 그러면은 근데 SAT를 너가 생각하기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게 제일 좋냐? 나는
그냥 당연히 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나는 한 freshman, sophomore 연습을 시작하는 건 나는 언제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해. 약간 부모님들이 미들스쿨 때도? 뭐 스스로 하려면 스스로 그냥 중학교 때 너 SAT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건 디스커리지 하지는 않는데 뭐 학원 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냥 진짜 플랜을 샘플로 짜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1학년 2학기 말에 여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에 뭐 연습을 시작하다든가 시작하라고 그때? 진짜 efficient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때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sophomore year 때 좀 sophomore 1학기랑 2학기랑 그때 집에서 연습을 해. 그 다음에 sophomore 그 여름 방학 시작하기 한 6월 달에 시험이 하나 있거든. 그때 한번 쳐. 그러면 첫 번째 치는 거고. 그리고 주니어 시작하기 전에 그 여름 방학 거의 끝나면 한 번 더 쳐. 그럼 두 번 치면은 꽤 이제 좋은 타겟 스코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 치고 싶으면 이제 주니어 때 그냥 심심할 때 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너가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치지 말자고 한 이유도 딴 거 할 일도 많다는 거가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 주니어가 시작되면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딱히 뭐 엄청 똑똑해지지도 않을 거고 사람이. 너가 그게 처음 친 게 언제냐? 몇 학년 때 쳤냐? 나도 2학년 1학기 때 쳤을걸? 처음 친 게 2학년 2학기. 너가 그 한국에 학원 다니기 직전에 그 성적이 나와 5월 달인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좀 한국의 학원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좀 물어보기 시작. 엄마가 막 물어보자 그래서 뭐 물어봤던 거지 그때.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불과 오랜 기간이 아니었네.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서 자자마자 9월인가 쳐가지고 그때 점수 떨어져서 집어쳐 그렇게 된 거잖아. 그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치는 게 그냥 아이디어하게 보면 주니어 여름방학 끝나고 정도 여름방학 때 공부 좀 한 다음에 치고 그냥 끝을 내는 게 클로징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네. 대학 입시 한 1년 전에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 입학 원서 쓰기 한 1년 전에는 SAT는 그만하는 걸로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SAT는 그 1학년 때부터 해서 2학년 때까지 여름방학 때까지 끝내고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이건 떡을 친다. 근데 어느 기사에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SAT 그리고 뭐 어휘력이 중요하고 추천서는 책을 많이 읽어라 했는데 여기 세계문학집, 뉴요커 매거진, 뉴욕타임즈 북 리뷰, Elle 단편소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너 하나도 안 했잖아 이런 거. 그게 뭔데? 이런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지. SAT를 잘 맞으려면. SAT를 잘 맞으려면? 솔직히 말해서 SAT 잘 맞으려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이 문단 읽고 요약해주라 하면은 진짜 아예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거든. 뭔 말 하는지. 그건 책을 못 읽는 애들이고. 그건 좀 이제 심각한 거지 이제.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패스지는 아니야. 예를 들면 교과서 읽을 수 있으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읽는 거는 SAT보다는 그냥 원서 지원할 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지. 에세이 쓰고 그럴 때. 근데 SAT를 위해서 그럼 넌 SAT 공부를 뭘 한 거냐? SAT 근데 이런 거 읽는 거는 독서를 SAT 리딩을 위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SAT 공부를 잠깐 그 얘기를 너 SAT 공부를 뭘 한 거냐 그럼? 난 시투 갔잖아. 아까는 시트 다 필요 없다며.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할 거면 필요 없는데 집에서 안 하고 학원에 갔으니까 난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뭘 했냐고 봐서 이런 책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야 SAT는? 당연히 SAT 문제풀이만 하는 거지. 문제풀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공부가 없고 그러니까 기초 공부 이런 게 없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SAT는? SAT 공부라는 게?
SAT 공부하는 게 보통은 어. SAT 이걸 그냥 아무 문제나 내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compartmentalize 된 거거든. categorized가 된 거거든. 예를 들면 reading 섹션은 뭐 word choice 그런 거면 이제 뭐 how specific is the word, how appropriate is it in the context 이런 거거든. 톤이 맞냐, 무드가 맞냐 그런 문제가 있고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hension이라든가 이런 뭐 과학 그런 문서가 있으면은 그 하이퍼테시스를 잘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딱 똑같은 카테고리가 있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학원은 그러니까 직접 공부하려면 그런 걸 스스로 약간 배워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원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 타입이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습을 시켜주는 거지 좀 더 약간 에피션트하게 뭐 학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거지. 패턴을 분석해주고 뭐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학원이 필요 없는 게 왜 웹사이트에 패턴이 다 분석돼 있고 칸 아카데미에 가면 패턴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만 몇 시간이나 하여튼 엄청 시간을 끊었잖아. 그러지 말고 한 만만 보는 건 어떠냐?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가서 야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는 경험을 하는 게 그 SAT 자기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혼자 하면 조금 막연하니까 한 한두 달 정도 학원 다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resourcefulness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렉처도 SAT 렉처도 유튜브에 얼만큼 있거든. 뭐 없는 건 없는 건 없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SAT는 뭐 그냥 문제풀이하고 패턴 분석하고 근데 그 SAT는 공부라는 게 문제 은행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이미 출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출제된 문제들이지. 다 출제된 문제들? 그 official 칼리지부터 나오는 게 한 1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래야지 off brand 애들이 좀 있는 거지. 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사건? 이게 그 어제 내가 엊그제 보여준 거 2013년도에 쓴 그 책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이미 그때도 SAT가 하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시스테메릭하게 그거를 그냥 치링을 해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오히려 SAT의 비중을 너무 많이 안 두려고 한다. 오히려 그 역효과로 특히 아시안들에게 뭐 이런 얘기가 이미 거의 한 7, 8년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라고. 그 책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가 할 때 경험했던 게 그거잖아. 그 너가 쳐야 될 그 9월 달에 칠 SAT 문제가 이미 유출이 돼가지고 유출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똑같은 그 패턴을 분석을 할 테니까 그놈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출 문제들을 이제 그러니까 출제 예상 문제가 이제 이미 유포돼가지고 학원들 사이에 예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고 받는 거지. 아니 근데 그 9월 달에 그 문제가 출제라는 걸 아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지. 중국에 있어. 그게 왜 중국에 있어 그게? 그 모르지 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저 외국에서 8월 달에 시험을 친단 말이야. 어느 에세이 괌에서 치든 어디서 친다고 쳐. 중국에서 치든. 아 이거였어. 나 기억난다. 인터내셔널 SAT가 있거든. 미국 SAT랑 인터내셔널 SAT가 있는 거야. 인터내셔널 SAT exam이 나왔고 애들이 이거 풀었어. 전국 그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SAT 조직 안에서 인사이더가 야 이 인터내셔널 exam이 이번에 미국에서 곧 치러지는데 똑같은 시험이 이거 살래? 해가지고 애들 막 몇 억을 내고 산 거지 이거를.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어떤 특정 요번 사건이야 아니면 옛날부터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빈번한지는 모르고 이게 우리 그때 한국 학원에서 이런 걸 한 거잖아. 그게 그 사건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 중국에 한 명 있거든. 얘는 되게 이제
거의 범죄자들 얘는. 얘는 어. 솔직히 잡혀가야 돼. 어. 근데 이제 학생이니까 모르는 건데 못하는 건데 어. 얘는 그걸 알고 이제 살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팬 그룹에 이제 그 압셉된 학생들 그룹 메시지가 있거든.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니네들이 내가 디스코드에 있었는데 디스코드면 이제 온라인 메시징 앱이거든. 근데 이거를 8년을 애를 봤다고. 내가 지금 말한 이 인터내셔널 exam을 그 시험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거를 인사이더가 그걸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SAT나 만점 받았어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빈번한 건 아니지. 근데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과언은 아니지. 예를 들면 유식하고는 이제 SAT 옵셔널이고 꼭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잖아. SAT subject test는 거의 없어지는 거고, SAT의 essay 섹션은 없어지는 거고 거의.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고 있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어떤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도 뭔가 기준이 되는 뭔가 최소한의 얘 학습 능력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 객관적인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한 모든 애들이 동일하게 치르는 이런 시험 성적이 있어야 뭔가 애들을 뭐 순서를 세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 1200, 1300도 겨우 따는 상황인데 어떤 놈은 뭐 그거를 치링을 해가지고 만점을 맞고서 거들먹거리고 막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 범죄자들인데. 자 그러면은 SAT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 두 섹션인 엑스트라하고 에세이인데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넌 엑스트라 넌 별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어느 정도 수학을 하지만 수학 경시대에 나갈 정도는 아니잖아. 그때도 내가 수학 경시대 그 연습하다가 때려쳤잖아.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 언제? 미국에서. 그래? 우리 동네 수학 가르쳐주는 아저씨 있잖아. 저기 여기 그분이랑 이제 수학 경시대 준비를 좀 했거든. 그랬어? 근데 내가 좀 착착 풀리면 뭔가 하겠는데 내 좀 머리가 잘 안 따라주니까 그냥 안 하기로 했거든. 별로 좋은 거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매스 팀이. 내가 그땐 수학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럴 줄 안 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수학 천재 영재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이제 뭐 인터내셔널 수학 경시대 와가지고 1등 한 번 하면은 그다음 MIT로 직방인 거고. 과학 영재들도 이제 인터내셔널 뭐 물리학 exam에서 1등이면은 스탠포드 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러진 못하니까 다른 애들처럼. 야, 너는 왜? 그게 안 된 거야 그 수준이? 그런 건 안 되지. 나는 막 과학